먼저 이렇게 네. 먼저 이렇게 그 카이스트 수학과 워크숍에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강연할 기회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오랜만에 여기로 오니까 아까 말했듯이 동기들도 많이 얼굴이 보이고 아는 얼굴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를 보면서 저놈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2000학번 수학과고요. 그리고 동아리는 수학문제 연구회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그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와서 2009년도에 서동엽 교수님한테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아주대학교의 조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보시겠지만 이제 거의 9년을 넘게 카이스트 수학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다 얼굴을 뵌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이 토폴로지 오브 토릭 매니폴드인데요. 처음에 제가 강연을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그냥 제너럴한, 비전공자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콜로퀴움 토크를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해주시기를,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토폴로지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혹은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토폴로지 수업을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제가 위상수학을 제외하고는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경험을 말씀드리기에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하고 거의 생활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대학원 신입생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아마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논문을 쓰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처음 논문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감을 얻게 됐는지,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목을 제가 너무 거창하게 지은 것 같아요. 토폴로지 오브 토릭 매니폴드. 굉장히 거창하게 지었는데, 그래서 토폴로지가 뭔지부터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학부나 대학원에서 토폴로지 위상수학이나 대수적 위상수학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토폴로지라는 과목은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컴팩트니스니 컨티뉴스니 그런 성질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런 성질들을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소위 말하는 위상적인 공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피어나 토러스 같은 것들은 서로 위상 동형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왜 다르냐, 그리고 같을 때는 왜 같으냐를 설명하는 게 바로 토폴로지 위상수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상 공간을 분류를 한다는 거는 크게 여러 가지 센스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호모토피 이퀴밸런스나 호미오피즘이나 디피모피즘 등으로 분류를 자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상적인 어떤 대상들을 분류를 한다는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죠? 어떤 대상들을 분류를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같은 거는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비교적 어떤 두 개의 대상을 놓고 이거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는 비교적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바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위상적인 불변값, 즉 어떤 호메오피즘들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성질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
그 같은 것들이 공유하는 성질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서로 다른 걸 보일 때는 그 두 대상이 서로 같은 걸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위 말하는 오일러의 그 특성값이라는 게 있죠. 그 어떤 2차원 단원체에서 점의 개수 빼기 변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 이 값이 어떤 토포로지컬한 불변값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는 이 값이 2고 토로스는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같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뿌앙까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런 불변값들을 어떤 대수적인 값들을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본그룹, 펀다멘털 그룹이라든가 호모토피 그룹 혹은 호몰로지 그룹, 코호몰로지 링 이런 많은 성질들을 그러니까 그 대수적인 불변값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교적. 예를 들면 그리고 모든 대상들을 분류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많이 주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주는 거는 클로즈드이고, 그러니까 즉 컴팩트 위다웃 바운더리고, 심플리 커넥티드이고, 스무스한 그런 매니폴드들을 분류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조차도 분류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뿌앙까레 컨젝처가 바로 대표적인 건데요. 뿌앙까레 컨젝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스피어, 어떤 다양체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대상인 스피어와 같아지는 그런 조건들은 뭐가 있겠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호모토픽하면 호메오픽하냐 라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조차도 사람들이 풀 수 없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다들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스멜이라는 사람이 n이 5 이상인 경우, 프리드만이 n이 4인 경우, 페렐만이 n이 3인 경우로 각각 풀고 전부 다 필드 메달을 다 받았죠. 그리고 이 뿌앙까레 컨젝처뿐만 아니라 뭐 프리드만의 결과를 이용하면 모든 4차원 닫힌 다양체들을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호모지 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혹은 6차원에 대해서도 이 월이나 주프의 결과를 조합을 하면 뭐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결과 정도만을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뿌앙까레 컨젝처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잘 알려져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보렐 컨젝처라는 겁니다. 보렐 컨젝처는 뭐냐 하면, 어떤 두 개의 매니폴드가 어스페리컬 매니폴드일 때, 즉 모두 호모토피 그룹이 그러니까 하이어 호모토피 그룹이 다 0이 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는 그러면 기본군에 의해서 이 매니폴드들이 분류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모두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 그 n이 뭐 아주 작은 경우에 대해서나 아니면 아주 그 아스페리컬 매니폴드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또 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즉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위상수학자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다양체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양체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조건을 가지는 다양체들을 전부 다 분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위상수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바로 소위 말하는 토릭 토폴로지라는 분야입니다. 토릭 토폴로지라는 분야는 아까 앞에서는 심플리 커넥티드나 혹은 뭐 아스페리컬한 매니폴드나 그런 것들을 다루었다면, 제가 관심 있는 토릭 매니폴드라는 것들은 그 자체로, 다양체 자체로 어떤 대칭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체들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얘기를 하면, 만약 어떤 토러스라는 거는 어떤 스피어들의 그냥 그 그룹입니다. 이거는 컴팩트한 아벨리안 리 그룹들이 토러스밖에 없는데요. 그런 토러스가 어떤 매니폴드에 작용을 한다면, 그리고 고정점을 가진다면, 이 K 값은 항상 N의 절반보다 커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경우가 언제냐 하면 K가 2N인 경우겠죠. 그래서 토러스 매니폴드라는 거는 2N짜리 다양체인데, 그 하프 디멘전인 컴팩트 아벨리안 리 그룹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토러스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즉 그 자체로 아주 토로스 대칭성을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약화를 시켜서, 약화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버전으로 이제 여기서 이 S1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플렉스에서 그 유닛 서클입니다. 비슷하게 어떤 리얼 라인에서 유닛 서클을 생각하면 S0가 되겠죠. 그래서 이 S0를 역시 리얼 토러스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말했던 토러스 매니폴드와 비슷하게 리얼 토러스 매니폴드라는 거는 같은 디멘전 n짜리 다양체인데 같은 차원의 그 리얼 토러스 액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리얼 토러스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러스 매니폴드, 리얼 토러스 매니폴드도 그 자체로 굉장히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다양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한 이 위상 수학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그런 토러스 매니폴드와 리얼 토러스 매니폴드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사실 뭐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수학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는데요. 그래도 딱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 예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스피어에서 토러스 액션이 있습니다. 어떤 액션이 있냐면, 자, 스피어 우리 지구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는 자전을 하죠. 지구는 자전을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서클 액션, S1 액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점이 항상 두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북극과 남극이죠. 즉, 이 경우는 2차원짜리 다양체인데 하프 디멘전 서클 액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고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토러스 매니폴드의 가장 티피컬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면, 오비 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궤도가 한 점으로 갔을 때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얘기했지만 지구를 돌리면 이렇게 인터벌 모양으로 오비 스페이스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CP2 같은 것도 액션을 가지고 있고, 오비 스페이스는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리얼 토러스 매니폴드인데요. 뭐 역시 비슷하게 여기서 2차원 구를 돌렸을 때, 그러니까 돌리는 액션이 있다면 여기 마찬가지로 서클을 생각을 하면 서클에도 리얼 토러스 액션이 있습니다. 즉 대칭 같은 느낌이죠. 리얼 토러스에서 대칭으로 생각을 하면 고정점 두 개를 가지고 오비 스페이스는 인터벌이 되면서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리얼 토러스 매니폴드 좋은 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요겁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토러스나 클라인버틀 같은 거에도 이 G2 스퀘어 액션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칠판을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토러스를 생각을 하면 이 토러스에 G2 스퀘어 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2 작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두 번 작용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거니까 어떤 리플렉션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반사로. 자, 그럼 여기에 G2 스퀘어 작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작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토러스를 그대로 옆으로, 베이글이라고 하나? 베이글에 안에 크림 집어넣듯이 이렇게 쫙 잘라서 이거를 그대로 대칭되는 점으로 면에 대칭되는 점으로 반사시키는 그 액션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하나가 다 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원에 대해서 또 아까 그 점의 작용이 아닌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어떤 토러스를 설명할 때 보통 우리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얘를 말아서 붙이고 이거 두 개 말아서 붙이면 토러스가 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4등분을 해서 여기 있는 점을
이쪽으로 보내는 대칭 작용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을 이쪽으로 보내는 작용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비 스페이스는 이 사각형 하나를 가지면서 이 사각형 4개를 이어 붙여서 토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이 클라인 버틀 같은 경우, 클라인 버틀이 뭔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라인 버틀도 적당히 잘 잘라보면 사각형 4개를 붙여서 이 클라인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집에 가셔서 심심하시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삼각형을 역시 4개를 붙여서 소위 말하는 사형평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좋은 다양체들은 대부분 다 이런 액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는 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까? 사실 아까 보셨지만, 당연 스피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안가리 컨텐츠 스피어 같은 경우를 푸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거를 푸는데, 엄청, H 코보디즘 시어리, 이런 것, 인텍섹션 시어리,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서 풀 수 있으면 저는 필드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풀려면 아주 제가 굉장히 천재이거나, 아니면 엄청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무언가를 해야지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사과정 처음 논문을 쓰기 앞서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약간 우연히 겹쳐서 어떤 좋은 결과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냐 하면,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아까 이거를 보시면, 이 토러스에서 G2의 스퀘어 액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점은 바로 이 점들이 바로 고정점들이 되겠고요. 이 고정점들을 연결하는 이 면들 역시 T2 전체에 의해서 고정되진 않지만, 그 T2의 어떤 이 G2 스퀘어에서 고정되진 않지만, 이거의 부분군에 의해서는 고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아까 이렇게 뒤집는 액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모든 사각형들에 대해, 그렇게 오비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오비 스페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잘 알려져 있는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칭성이 있는 토릭 다양체들은 이런 정보만 가지고 오비 스페이스와 그 각각의 면들을 고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두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국 이 정보만 필요한 거니까 베이스 개수들을 벡터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벡터로 써보면 n by m, 여기서 m이라는 거는 페이스들의 개수고 n은 디멘전입니다. n by m 벡터로 쓸 수 있고, 이 베이시스를 적당히 잘 고르면 첫 번째 부분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리얼 토릭 매니폴드들은 결국 이 부분, 이 B라는 매트릭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위상수학자들 분류를 할 때 잘 모르겠으면 조건을 줘가면서 케이스를 줄여가면서 작은 케이스들에서 분류를 먼저 하는 게 바로 순서가 되니까 저는 오비 스페이스를 이렇게 큐브로 한정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시어리들을 쓴 것들이고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연구실 메이트 중에 김장수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김장수 박사가 당시에 그 수학과 그 메이플 담당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걸 하고 있길래 저도 옆에서 같이 메이플을 조금 그때 배웠습니다. 그분한테서 메이플을 조금 배우고, 그래서 메이플을 배우면서 메이플을 배웠으니까 메이플 여러분은 메이플에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는데요. 그 메이플 프로그래밍을 연습하면서 그냥 연습할 거 예제 따라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 큐브 위에 있는 메이플들의 리얼 토리 다양체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수열 1, 1, 3, 25, 543, 29,281 이 값을 얻는데 거의 만 하루 정도가 걸렸나? 하여튼 그렇게 좀 오랜 계산을 그러니까 오랜 컴퓨터를 막 학대를 시키다 보니 이런 수열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수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실 구글 신한테 물어봐야 되죠. 잘 모르면 구글 신에게 이 수열이 뭔지 이렇게 딱 물어보니 구글 신이 가르쳐 준 거는 이 사이트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The Online Encyclopedia of Integer Sequence라는 그런 그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수열을 딱 집어넣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이 수열을 포함된 모든 수열들의 정보를 쫙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수열은 당연히 그 큐브 위에 있는 리얼 토릭 다양체들의 개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라벨링이 되어 있는 어시클릭 다이그래프, 사이클이 없는 그런 디렉티드 그래프들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지금 아까 말했던 이 두 개의 대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 전혀 다른 세상인데 분명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같은 값을 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까 전에 그 B라는 매트릭스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B라는 매트릭스에서 아이덴티티, 대각선 부분, 대각선 다 빼고 나니까 그게 그냥 어시클릭 다이그래프의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가 되는 그냥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굉장히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다이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서 1에서 4로 가는 게 있으니까 1,4 부분은 1이고 그런 식으로 다 2에서 4로 가니까 2,4도 1이고 없는 부분은 다 0이고 그리고 대각선이 원래 다 0이 나와야 되는데 이 0을 다 1로 바꿔주니까 그냥 다름이 아니라 그 리얼 토릭 다양체를 결정짓는 어떤 그런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가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두 개의 관계는 원투원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로 논문을 쓰고 약간 몇 가지 센스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퀴밸런스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호메오피즘이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좀 더 특수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건데 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과정이 제가 한 거는 많이 없이 옆에서 이렇게 뭔가 주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자랑스럽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의외로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들 중에서는 그 피인용 지수나 그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를 하나 푸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새로운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얻게 된 그런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찾았으니까 분명 예전에는 모르던 어떤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이런 대상들을 실제로 토포로지컬하게 분류를 해보고 싶었던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자, 그랬더니
이제 서로 같은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래프 연산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라벨 인터체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1하고 4를 골라서 두 개를 바꾸는 뭐 그런 아주 당연한 인터체인지고요. 즉 그 말은 이 그래프와 관계된 매니폴드와 이 그래프와 관계된 매니폴드는 서로 위상 동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산으로 유도를 했던 식이 뭐냐 하면 유도했던 그 공식이 뭐냐 하면 이거와 소위 지금은 로컬 컴플리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름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하나를 노드 하나를 골라서 그것들의 인 노드와 아웃 노드를 골라서 이 인 노드에서 아웃 노드로 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뒤집어주는 그런 연산입니다. 뭐 지금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산이 지금은 슬라이드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역시 몰랐던 이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골라서 뭐 적당히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연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계산으로 아주 손으로 막 계산을 해서 이런 연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리고 뭐 적당한 결과를 얻긴 얻었는데 이걸로 분명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아까 전에 제 학부 동아리가 수학문제 연구회라고 했잖아요. 2009년 2008년도인가? 2008년도에 수학문제 연구회가 20주년 아주 영광스러운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수학과 수문여 OB 중에 한 분이신 저기 엄상일 교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제 그래프 세어리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시고 계시던 어떤 성질들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설명을 하나 했던 게 바로 앞에서 그때는 물론 언디렉티드 버전이었지만 바로 여기 말씀드린 이 로컬 컴플리멘테이션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알고 당연히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런 거 혹시 본 적이 있느냐? 조합 전공하시는 분이나 뭐 여러 분들한테 아까 김정수 박사나 막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이런 건 없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아주 동아리 20주년 세미나 그냥 보통 같았으면 분명 저는 그 시간에 안 들어갔거나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리 행사고 이제 엄상혁 교수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나 싶어서 들어봤는데 아주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무언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쭤보니 이런 연산은 실제로 알려져 있는 거고 부쉐라는 사람에 의해서 87년도부터 연구가 되었고 뭐 코딩 셀이나 저는 잘 모르지만 컨텐트 인포메이션 셀이나 그런 데서 막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시면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아주 일부만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연구가 깊이 되어 있는 연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연구에 이렇게 불이 붙어서 어떤 두 개의 연산들이 두 개의 그래프가 보드 이퀴밸런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다른 하나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세 개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그 두 개가 보드 이퀴밸런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일본의 마수다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쓴 논문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반 이퀴밸런트 하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관계된 리얼 토이 다양체, 큐브 위에 있는 리얼 토이 다양체들이 서로 apparently 디피모픽 하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그들을 결정짓는 요소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토포로지컬 인베니언트인 G2 코에피션트에 대한 코모로지 링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는 사실도 증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원래 알고 있던 다양체들을 지금 그래프로 랭귀지를 바꿨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것들의 그러니까 훨씬 많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개수를 헤아릴 수도 있다. 개수도 이렇게 적당히 잘 헤아릴 수 있고 굉장히 많죠. 8개만 해도 뭐 32만 개가 넘고 9개만 하면은 100만 개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리얼 본 매니폴을 적었는데 이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 토릭 다양체, 큐브 위에는 리얼 토릭 다양체를 리얼 보트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리얼 보트 매니폴드들의 그 유니크 디컴포지션 프로퍼티, 위상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토릭 다양체들을, 작은 다양체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런 이 똑같은 유니크 디컴포지션 프로퍼티를 그래프 시어리로, 그래프 랭귀지로 써서 풀어봤더니 굉장히 쉽게 모든 리얼 보트 다양체들은 이런 유니크 디컴포지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리얼 보트 다양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인베리언트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아까 로컬 컴플리멘테이션에서 알고 있던 그런 불변값들을 이용을 해서 역시 여기서도 가지고 있는 불변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역시 위상 수학에서 중요한 컨텍처 중에 하나가 하플링 카시안 컨텍처라는 건데 어떤 액션, 토러스 액션이 주어져 있을 때 토탈 베티 넘버가 어떤 두 사이 관계가 있다라는 어떤 하플링 카시안 컨텍처라는 컨텍처가 있는데 역시 앞에서 말했던 그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성질들까지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제가 이때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이쪽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일단 시도를 해본 거, 그리고 구글신한테 물어본 거, 그리고 나중에 저랑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제 연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연구였지만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본 거, 그런 것들을, 그런 우연들이 겹쳐서 이런 연구들을 쭉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쭉 하고, 이제 앞으로 할 만한 연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는 리얼 토릭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어떤 컴플렉스 케이스, 그러니까 토릭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 컨텍처들이 어떤 코모로지 링이 서로 같으면 두 개가 서로 디피모픽 혹은 호메오픽하냐 하는 문제들, 혹은 호모토픽 이퀴밸런스 하면 디피모픽하냐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얼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큐브 위에서는 모든 G2 코모로지 링에 대해서 분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플루토 위에서는 그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지만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서로 같을 때 최소한 펀더멘탈 그룹 정도는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토폴로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엄상일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무언가 아이디어를 얻었듯이,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 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제가 박사과정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라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집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풀었어요. 풀어서 떨리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걸 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당 교수님 연구실 앞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서당 교수님을 기다렸던 그 느낌이 있습니다. 비록 그때 들고 가니까 서당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벌써 풀어버렸는데? 라는 좀 절망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때 저는 지금 기억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아주 떨림, 그리고 느낌이 굉장히 좋은 느낌, 쾌감이다라는
사실을 그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논문을 쓰실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열심히 하셔서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